안녕하십니까? 부산 삼육초등학교 부모교육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는 제가 부산 삼육에 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서로 인사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아쉽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될 주제는 오늘도 행복한 멘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복한 부모이십니까? 또 자녀들에게 오늘도 행복한 부모로서 대하셨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많이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그리고 뉴스를 보면 파김치라는 단어를 엄마와 많이 연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김치 잘 아시죠? 정말 맛있지만 확 죽어있는,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엄마의 모습을 파김치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탤런트 정혜영 씨는 하루 4끼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아침, 저녁만 챙겼으면 됐는데 이 식사가 4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아주다 보니 너무 힘이 들다는 거죠. 그래서 정혜영 씨가 정말 힘들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엄마로서 이 자리를 기쁨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에게는 엄마라는 역할도 있지만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주고 그리고 상담자가 되어주면서 모든 일에서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어머니에게는 다음과 같은 품성과 성격이 필요하다고 어떤 교육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머니들이여 개인적 책임을 생각하며 볼 때 모든 여자는 균형진 마음과 순결한 품성을 함량하여 오직 진선미를 반영해야 한다. 아내와 어머니는 온순한 말과 예모 있는 행동 가운데 나타난 꾸준한 사랑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자기 마음에 붙들어 맬 수 있으니 어머니의 이런 행위는 대체로 자녀들이 모방하게 될 것이다. 엄마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힘이 드는데 엄마는 균형진 마음, 어떤 일에 희비에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선미, 최고의 것을 보여주는 엄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순한 말과 예모 있는 행동을 꾸준한 사랑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이들의 내가 자라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경학자 폴 맥리는 인간의 뇌가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뇌간이죠. 뇌간은 여러분이 아기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거의 완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숨 쉬는 거, 자는 거, 배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신체의 모든 것들을 생리적인 것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는 포유류의 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감정, 성욕, 느낌, 식욕 모든 것을 조절하는 거죠. 이것은 보통 사춘기 때 형성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인간의 뇌인데요. 인간의 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뇌 피질과 전두엽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조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명령하는 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성인이 되었을 때 완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고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뇌는 자라고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 말, 따뜻한 느낌, 사랑을 보여줄 때 이 뇌들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본능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상위의 뇌를 가진 어머니가 사랑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본능과 하위의 뇌에 의해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의 뇌로 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사진일 것입니다. 물에다가 음악, 말, 단어들을 보여줬을 때 무들이 보이는 결정체인데요. 긍정적인 말, 사랑, 그다음에 기도 이런 말들을 보여줬을 때 물은 아름다운 결정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죽일로, 미워 이런 단어를 보여줬을 때 일그러지거나 부서진 아주 미운 결정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반응, 우리의 느낌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신체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거짓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라든지 말을 하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반응할 때 아이들은 부모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말,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거짓자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자아가 없을 때 자아 통합이 힘들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창의성을 발휘한다든지 관계에서 참된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정말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따뜻한 말, 그리고 균형진 마음, 온순한 말,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끊임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의 인생의 참된 자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인식하고 또 교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상담 이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류 분석입니다. 교류 분석은 자신과 그리고 타인 그리고 사회 사이에서 환경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교류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교류 분석에서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나 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다는 것에 철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에 맞춰서 오늘 저희 부모의 변화와 긍정성을 기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교류 분석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아 상태입니다. 우리의 자아 상태는 내가 외부 세계에 대한 느낌과 감정 체계인데요. 첫 번째 우리 자아에는 세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입니다. 이 부모 자아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또는 부한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가 가지게 되는 자아인데요. 이 자아는 통제적 부모 자아와 양육적 부모 자아로 나눠지게 됩니다. 통제적 부모 자아는 부모님에게 배운 도덕, 윤리, 이상, 규칙, 예의, 범절,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 기능을 하고요. 양육 부모 자아는 사랑, 용서, 이해, 칭찬, 공감, 지지, 그리고 친절을 통하여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 자아는 생후 10개월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능을 하고 또 배워지는 자아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자아는 출생부터 5세까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느낌을 통하여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와 순응한 어린이 자아로 나눠서 기능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같은 경우는 감정적이고 본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쾌감을 추구하고요. 순응하는 자아는 안정을 추구하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자아가 부모와 자녀에게 어떻게 교류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부모 자아에서 통제적 자아가 높을 경우 여러분 어떨까요? 이 부모의 경우에는 완전해야 되고 예의 범절이 맞아야 되고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아직 자유롭고 싶고 놀기 좋아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MP가 높은 경우입니다.
NP가 높으면 참 좋죠. 부모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아인데요. 근데 CP가 낮을 경우, 통제적 자아가 낮을 경우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균형된 성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A가 높은 경우, A는 이성적인 그리고 지식 정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보다는 선생님 같은 느낌,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FC가 높은 경우에 FC는 자유로운 자인데요. 이런 어린이자가 높은 경우에는 아이의 즐거움보다는 본인의 즐거움, 본인의 욕구, 본인의 호기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가 방치되거나 자녀의 어떤 욕구가 무시될 경우가 많습니다. A씨가 높은 경우에 이 순종적인 자인데요. 자녀에게 너무 맞춰주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의 눈치를 받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자, 그리고 어른자, 그리고 어린이자는 우리에게도 있고 상대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자인지 어른자인지 어린이자인지를 잘 인식하는 것, 자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를 자각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아로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지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소통에서 보여주는 것은 상보적, 상호 보완적 교류인데요. 만약 아이가 학교에서 마치고 오면서 엄마, 나 오늘 수업 시간에 발표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상호 보완적 대화는 어머니는 그렇게 하겠죠. 그래, 우리 딸 너무 잘했어. 야, 역시 우리 딸이야,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반응한 것이죠. 그런데 교차적 교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차적 교류에는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제대로 받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오늘 수업 시간에 발표 잘했다고 칭찬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그래, 들어왔으니까 손부터 씻으렴. 아이의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읽어주는 부모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해야 할 어른자로 손을 씻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화는 끊어지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면적 교류입니다. 이 이면적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메시지는 어쩌면 상보적인 메시지일 수 있지만 그 마음에는 전혀 반대에 숨겨진 심리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나 오늘 발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잘했네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원래 학생은 발표를 잘해야지. 이렇게 속으로는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그래 잘했구나라는 그 말에 다른 의미가 더 크게 아이에게 느껴지면서 아이는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류를 좀 더 이해하게 시키기 위해서 공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을 가져서 던졌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상호 보완적 교류는 잘 받아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잘 받겠죠. 그러면 계속 공이 자연스럽게 즐겁게 오가게 되는 것이 상호 보완적 교류입니다. 교차적 교류에는 제가 공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집어 던지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건 교차적 교류, 대화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면적 교류는 제가 공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웃으면서 받지만 그 공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데로 던져보는 것이죠.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속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게 되는 대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교류 분석 패턴은 우리에게 네 가지 인생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 긍정, 자기 긍정의 인생 태도입니다. 바로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아라는 그런 긍정적인 상호의 관계를 형성하는 태도이지요. 이 태도는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맺게 하고 또 서로 공존하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실현을 이룩하게 도와줍니다. 만약 이 긍정적인 태도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차적이고 이면적인 태도를 가지면 부정적인 인생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입니다.
I'm not okay, you are okay.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수능적 어린이 자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자기를 경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등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인공포증을 느낄 수도 있고 우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긍정하지만 타인은 부정하는 그러한 인생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태도는 자기가 옳고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타적이고 관계에서 거리감을 주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더 어려운 인생 태도는 자기 부정, 타인 부정입니다. 그건 당신도 괜찮지 않고 나도 괜찮지 않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애착이 없고 인생에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의미하고 부신감과 그리고 자살을 할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대방과 어떤 교류를 하나에 따라 그냥 그게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라켓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감정, 느낌이 교류되지 않았을 때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감정이라는 거죠. 이 감정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언니나 오빠들은 어떨까요? 물론 예뻐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보지 않을 때 몰래 때리거나 꼬집거나 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부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동생을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안아주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실제 감정과 보여주는 감정이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균형이 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증이라는 그러한 병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 내 진짜의 감정과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표현해야 될 감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소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삶을,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감정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그 감정들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즐거운 감정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느끼는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분석을 하는 연습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인생 각본을 통해서 형성되는데요. 부모에게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는가? 예를 들어서 너는 존재하면 안 돼. 아유, 너가 왜 남자로 안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니? 그렇게 애들처럼 놀기만 하면 되니?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 성공해서는 안 돼.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돼.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사랑하면 안 돼. 엄마 봤잖아. 건강해서도 안 돼. 아플 때만 사랑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느껴서도 안 돼. 어떤 안 돼라는 말 속에서 안 돼라는 금지 속에서 억압 속에서 저희가 자랄 때 사람들은 그 대본대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금지령 중에 어떤 말을 많이 들으셨는지요? 저는 딸 넷의 셋째 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네,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에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가 아들로 태어났을 때 제가 참 행복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도 모르게 저희 아이에게 안 돼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자고 맨 처음에 일어날 때 제가 하는 것은 우리 훌륭한 사람 잘 일어났니? 잘 자서 이쁘네. 오늘도 열심히 해. 그리고 학교를 갈 때는 아들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하고 저 아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엄마가 응원할게 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금지령을 했을 때는
제가 저희 아이한테 시간이 지나서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엄마 이제 그만 미안해도 돼 라고 얘기해서 제가 무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그 금지령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 삶을 개척해가는 행복한 삶을 개척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허락해야 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여러분 지금 그 모습, 그 미소, 그 키, 그 능력 그대로 다 충분하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중에 허무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애를 만족시키기 위한 욕심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타인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개방하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맞춰서 그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게 쫓김을 당하면서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살펴보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등감이나 우월감 이런 비현실적인 자아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율적으로 그리고 존재하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서로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본, 아까 말씀드렸지 이런 인생 각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심리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보통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리 게임은 내가 즐겁고 재밌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내 삶에서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말은 You are not okay. 너는 아니잖아. 나도 아니야. 그런 부정적인 결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삶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부정적 삶을 계속 살아가는 악순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 게임을 할 때 우리 관계에서 박해자의 희생자, 구원자의 역할들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자는 상대방을 억압하고 지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인데요. 보통 비평적 부모자가 높을 경우에 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희생자는 어떨까요? 박해하는 사람이 비평하고 무시할 때 그것을 당연히 받는 하찮은 존재로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순응하는 어린이자가 많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구원자는 어떨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적인 그 갈등에서의 구원자 역할은 또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I'm okay, you are okay. 그래서 같이 행복한 감정들을 나누고 대화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자아 상태가 어떤지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대화를 할 때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이때 항상 싸웠던 것 같아. 이때 아이한테 항상 잔소리했던 것 같아. 그런 장면이 떠오르시면 그 장면을 피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과 그러한 심리적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남편과 또 직장 동료들과 그런 심리적인 게임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쾌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류 분석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EBS 교육 대기획에서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거기서 0.1% 아이들의 비밀, 상위 0.1% 아이들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보니까 바로 엄마와의 소통이었다는 거죠. 엄마의 긍정적인 소통이 많을수록 아이들이 상위 0.1%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교류 분석의 이론들을 다루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각성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어떤 라켓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생 각본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심리 게임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멈추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멈추기는 거죠. 내가 어떤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완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대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의 표정이라든지, 그다음 호흡이라든지, 신체, 만약 웅크러져 있다면 어깨를 펴시고 상대방을 바라보시는 거죠. 특히 이제 저는 호흡법을 좀 권하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만약 긴장되고 놀랄 때 여러분의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5초 간격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쉴 때 여러분 몸에서는 안정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각과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지금 아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일과 상황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성적인 뇌에서 판단하고 비난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 중심, 아이 중심,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에 대한 중심으로 갈 때는 이 상황에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의도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유연한 대화가 오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전체에서 바라보는 거죠. 두 사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상담실에 찾아가면 아이 문제를 호소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옆집 딸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옆집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훨씬 더 여롭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응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수용할 때 우리는 행복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소통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자율성입니다. 우리의 과거나 그 다음에 감정이라든지 인생 각본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인식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호 보완적 교류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가 엄마 몇 시야? 라고 물으면 너는 시계도 못 보니?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시 반이야. 왜 질문하니? 라고 이렇게 계속 대화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 나랑 공기놀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 하자. 엄마가 너보다 잘할걸? 우리 아이스크림 내기 할까? 이렇게 아이의 마음으로 같이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자아 상태에 고집하면서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 상태에 맞춰서 대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 너무 힘들어. 나 오늘 진짜 속상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우리 딸 힘들어. 왜 그럴까?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아이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소통과 그리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밀성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친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교류 분석에는 스트로크, 그러니까 인정 자극을 줄 때 마음의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피부 접촉을 통하여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와 우리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승인, 칭찬, 그런 마음의 접촉을 통하여서 자라게 됩니다. 그럼 어른은 어떻게 될까요? 어른은 지금 내가 이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사는 보람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는 좋은 자극 뭐라고요?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해줄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잘하고 있어.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말들이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은요. 아 지금 이 일을 정말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역할을 잘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존재적 인정들을 저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정작을 통하여서 서로 마음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인정 자극을 주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주기 싫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정 자극을 서로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야 될 인정 자극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용기를 내고 다시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자극이 있다면 타인에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 너무 힘들었는데 여보 한 번만 안아줘. 아 정말 나 정말 너무 지쳐. 여러분 나 한 번만 힘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 한국에서 참 어려운 것이긴 한데요. 인정 자극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면 아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기분이 좋네요. 라면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하지 않는 인정 자극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내가 거부하고 싶은 자극이 오면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네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인정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셀프 칭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정 자극, 긍정적 인정 자극을 주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훌륭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내고 서로 파이팅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한 책을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이 지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 빨래를 걷으면서 햇살 고루받은 빨랫감의 뽀송뽀송함. 더할 수 없이 뽀얀 표백이 눈부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제 삶의 구석구석을 씻어주고 삶의 고단함을 말려주신 어머니 햇살 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으로 어설픈 여자였으나 김춘수 시인의 시 꽃처럼 어머니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고 저를 안쓰러이 보듬어 주셨기에 저는 온전한 꽃으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멘토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때, 또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면서 화이팅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엄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엄마의 사랑을 통하여서 마음이 구겨진 마음이 펴지고 그리고 추웠던 마음이 따뜻하게 말려짐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엄마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재적 재능과 진료와 거룩함의 강체로 세상에 복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의 감화와 성공의 원천이 된 원칙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성공, 우리 아이의 감화, 그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기회에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살려 아이에게 자존감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와 함께 손가락으로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을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자전거를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라고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멘토라는 주제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훌륭한 멘토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발견하셨는지요? 우리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그러한 책을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기회에 그리고 이 순간 그리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행복한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반응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아이가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아이 옆에서 들어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멘토가 되세요. 감사합니다.